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경제 수학을 제가 지금까지 좀 많이 강의를 해왔었는데 학생들 중에서 특히 이제 경영학과라든지 경제와 관련된 또는 회계 관련된 학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 코스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좀 선택 과목으로 좀 듣고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경제수학 관련돼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이 11월 18일이거든요. 좀 하루하루 지금 어떻게 지금 경제가 어,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좀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거 일반인들 분들에게도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네이버에 있는 정권 여기를 한번 들어갑니다. 요 들어가서 이렇게 해외 정치 사항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렇게 해외 정치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네. 그렇죠. 대부분이 오늘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시장 지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죠. 그 시장 지표에서는 지금 환율이라든지 달러, 엔, WTI, 석유, 그리고 요 각종 시장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우선적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을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을 한번 봅시다. 먼저 여기를 한번 봅시다. 지금 월봉을 한번 볼까요? 저 나스닥 종합이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떨어지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셔야 될 부분이 이런 어떤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것보다는 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퍼라고 하는 부분, 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이 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지금 미국에 있는 FOMC에서는 퍼가 지금 현재 요 정도 선이라도 지금 퍼가 한 18배 정도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익률 대비해 가지고 좀 주가 수준이 요 정도인데, 아, 수익률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이것도 좀 18 정도면 좀 과도하다 보는 겁니다. 수익률 대비로 봐서. 왜냐하면 앞으로 기업의 이윤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있죠. 내년에 미국에 있는 경제는 마이너스 경제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주가 수준이 이 정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퍼 값이 더 올라가게 요렇게 지금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상황을 이제 퍼 수준을 좀 더 낮춰야 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상황인데 여기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주가가 지금 계속 이제 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현재로 이제 앞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퍼가 10위까지 아마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아마도 있죠. 아마 지금 충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지금 경제학계에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우리가 좀 이제 우리 경력조합 관점에서는 좀 보자면
그래서 좀 지금 요 상황이 지지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좀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기업에서는 크게 있죠.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게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얼마만큼 좀 주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갖다가 잘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죠. 미국은 이런 부분은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좀 잘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설비 투자. 이게 보통 이 설비 투자를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캐펙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 많이 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자 우리 R&D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현금을 유동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그리고 다른 회사와 M&A 이런 것들도 잘 하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으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배당은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사주도 아마 매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설비 투자가 지금 문제입니다. 내년에 경제 상황이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설비 투자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하지 못할 것 같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배당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우리가 지금 금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금리가 그 5%까지인데 오늘 지금 블러드 총재가 좀 이야기하기로 바는 7%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체에서의 배당에 비해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 이 기업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주식 시장이 한바탕 더 이렇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요. 그 다음 세 번째까지 했죠. 이게 네 번째로는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네 번째 부분은 이제 미국 시장이 이렇다는 거고요. 그 미국 시장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번째 다른 걸로 볼게요. 이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지금 현재 좀 더 달러를 좀 볼게요. 달러가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그래서 왜 이 과대평가됐냐면 미국 시장이 이제 마이너스 경제로 좀 돌아서니까 앞으로는 달러 가치는 지금 하향으로 내려갈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내려가면 그럼 우리나라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꼭 그렇지는 또 않아 보입니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달러 가치에 비해서 원화 가치는 조금 높아 올라가긴 하겠지만 주가 상황은 여전히 우리도 하락을 면치 못할 거는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 정도 한 말씀을 드릴 텐데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퍼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수학적인 방법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 한번 시장 지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여기입니다. 자, 요 1,400원대에서 1,350원대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좀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 1200원대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경제도 좀 위축되다 보니까 좀 많이 떨어진 것까지는 되는데 조금 좀 여기서 보합을 좀 유지할 거는 같죠.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 지금 부분이 참고적으로 이제 이것도 한번 보죠. 뭐 외환 위기는 오지는 않을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어떻습니까? 외환 위기는 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현재로는 한 4,800억 정도의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물론 국제 결제 그 운행이라는 BISS는 5,788억 정도가 가장 건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지금 한 1,000억 정도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큰 문제는 없이 아마 잘 이렇게 대처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가계와 이렇게 기업에서의 이렇게 부채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좀 들으셨죠? 부채가 지금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부분. 그 이에 따라 가지고 좀 구조적으로 저성장이 지금 일어나고 잠재 성장률도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거에 우리 80년도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한 10%였는데 외환 위기 때는 5%였죠. 근데 현재로는 지금 2%인데 내년에 우리나라도 있죠.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죠. 조금 좀 암울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체적으로 이 세 가지 이 사항을 좀 봤을 때 한국 경제 상황도 올해까지는 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걸 한번 보면 되나요? 크게 안 보이네요, 여기가. 네. 코스피 지수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3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여기 밑에 한번 봅시다. 올라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상황인데 이때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였죠. 근데 약간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긴 한데 경제 상황으로는 아주 이까지는 안 가겠지만 아마 그 예측하기로는 경제학자들이 아마 여기까지는 어쩌면 깨서 2200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여러분들께서 어떤 투자 관점보다는 우리 경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이러한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